정치 얘기와 사회 얘기, 우리 서재현 후보 얘기와 그리고 코로나19 얘기 조금 해봤고요. 다음을 조금 넘어가면 저희는 항상 대담하소 시즌 3에서는 문화예술 얘기를 항상 넣어서 가려고 합니다. 두 번째 에피소드라서 한 번 더 설명드리는데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문화예술 관련된 얘기는요. 전시관, 대구미술관의 전시와 5극장 소개를 조금 해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아쉬운 건 전시도 지금 못 보실 거고요. 5극장도 가시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사회적 거리가 끝나고 나면 이런 것도 하고 있다는 걸 알아두셨다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작품이 너무 괜찮은 상태라서.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좋을 건데,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대구미술관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이 미술 작품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대구미술관 소장품 100점, 100가지 소장품을 공개해서 보여드리는 건데요. 사실 미술에 제가 크게 관심은 없는데, 제 동생이 미술과 출신이고 서양학과 출신이고 해서, 그리고 제가 책으로 사실 서양 미술사 이런 거 책을 되게 많이 읽어보고 책으로 배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미술적 감각은 없지만 이런 게 있다 정도 아는 정도인데, 그럼에도 너무나 많은 유명한 사람들이 대구 미술관에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소개를 조금 드려보자면요, 대구 미술관이 한 1300점의 유명한 작품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최고의 컬렉션 100점을 소개하는데요. 작가를 소개해드리면 조금 알 것 같아요. 첫 번째 작가가 도널드 저드, 그림을 보내드릴 건데, 그림 같이 한번 보시면서 얘기해볼까요? 미니멀리즘 아시죠? 네. 미니멀리즘 한번 설명해 줘보실까요? 어려운 얘기 아닙니까? 네, 뭐 어렵습니다. 사실 예술사조에서 아주 미니멀리즘, 가장 간단하게 가장 간단한 표현 양식으로 뭔가 의미를 담는 그런 모든 사조들을 의미조차도 안 담는 게 미니멀리즘 아닐까요? 맞습니다. 그죠? 의미조차 담지 않는. 작가님께서 고개를 끄덕여 주셨습니다. 가장 간단한 형태. 의미조차도 없는 모든 것들을 해체해서 가장 간단한 형태로 가는. 그래서 미니멀리즘. 이 작품은요, 사실 도널드 저드라고 쳐보시면 정말 유명하신데 이 작품 보기 힘든 작품인데 한번 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미니멀리즘을 이어가는 리처드 롱, 저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사실. 근데 이렇게 지금 보는 화면이 자기가 사는 지역의 돌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었는데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동그랗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런 미니멀리즘이고요. 그 다음에 너무나 유명하신 백남준 선생님, 백남준 선생님의 미디어 아트라고 하죠. 미디어 아트도 전시되고요. 그 다음에 이우환 선생님, 앤디 워홀 유명하시죠? 앤디 워홀 조금 얘기 드리면, 앤디 워홀이 몇 년생인지 아세요 혹시? 45년생? 아니 1928년생인가? 그렇게 28년생이고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20몇 년생이신데, 앤디 워홀보다 한 살 많으신 우리나라에 정말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송혜 선생님이 앤디 워홀보다 한 살 많으세요. 대단하시죠? 저도 최근에 어디 기사에서 봤습니다. 꿀리지 않는데요. 네, 어마어마한 송혜 선생님께서, 앤디 워홀은 이미 세상에 없는데. 그 다음이 또 이우환 작가님의 작품 전시되어 있고요. 그 다음 작품이 잉카 쇼니바레, 저는 처음 들어본 작가인데요. 한번 보고 싶네요. 이 작품은 팝아트 느낌도 나고 추상적인 느낌도 나고 한번 보고 싶은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작품이 있고요. 그 다음이 샤오강, 유명하죠. 요 작가는 웃는 얼굴로 되게 유명한데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대구에서는 너무나 유명한, 왜냐하면 대구 미술관에서 작품 전시를 워낙 들게 했었고, 대성황리 했었고, 그리고 저는 제목이 아직 기억납니다. Dream I Dreamed, 내가 꾼 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실제로 꿈을 저렇게 꾸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작가분이시죠. 이분도 나이가 엄청 많으신 할머니세요. 흰 머리의 할머니신데 쿠사마 야의의 작품까지도 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그 외에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곽인식 작가, 이건용 작가님, 윤영근 작가님, 최병소 작가님, 이강소 작가님, 최종화 작가님, 그 다음에 토니 크랙 작가 등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또 제가 아는 사람, 데미안 허스트라는 작가님의, 데미안 허스트, 영국에서 엄청 유명한, 세상에서 가장 비싼 작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데미안 허스트 작품도 보실 수 있다 하니까요. 한번 코로나19 사태가 끝나고 나면 이 얘기가 있습니다. 폭발적인 쇼핑, 폭발적인 소비가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데, 문화예술에서도 폭발적인 소비가 일어나기를
기대하면서요. 대구 미술관에서 전시를 여니까 5월 17일까지 연다고 하는데 그럼 충분히 우리가 볼 수 있는 시간이 네,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5월 17일 아마 조금 더 연장되지 않을까요? 아마 그때쯤 돼서는. 그래서 5월 달쯤에 봄 구경하신다 생각하면서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구 미술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요. 다음은 영화계 소식 하나 알려드릴게요. 대구 지역에서는 굉장히 유명한데 일반적으로 대중적으로 유명하지 않은 공간이죠. 지역에 독립영화 전용관 5호 극장이 있습니다. 독립영화라고 하시면 사람들이 조금 헷갈려 하시는데 예술영화와 독립영화가 있는데 예술영화는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예술적인 뭐 감각으로 만든 게 예술영화라고 하면 독립영화는 어떤 그런 상업적인 투자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스스로 만들어낸 영화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퀄리티가 떨어지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좋은 퀄리티로 굉장히 작품성을 가진 영화들이 많거든요. 그것만 상영하는 독립영화만 상영하는 극장이 대구에 전용관이 있습니다. 어디 있냐? 장소는요? 그 중구에 만경관 쪽인가요? 그쪽으로 좀 걸어가다 보시면 조금 위쪽에 YMCA 센터인가? 네. 그 근처에 찾아보시면 돼요. 제가 말씀의 기회를 드리려고 장소는요 했는데 길치였어요. 생각해 보니까 이분이 시내에서 그렇게 장소를 활동하셨지만 유일하게 찾아갈 수 있는 몇 군데 중에 하나입니다. 예, 길치임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장소는 중앙내거리라고 말씀드리면 조금 아실까요? 중앙로 한일극장에서 교동 넘어가는 길이잖아요. 그쪽에서 만경관 쪽으로 쭉 걸어가시면 됩니다. 만경관을 지나서 그리고 곽병원을 가기 전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버스 정류장 앞에. 버스 정류장 가기 전에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5호극장 크게 표시되어 있으니까요. 커피숍이 뭐죠? 33 삼삼커피숍, 삼삼다방, 335 이렇게 네, 335, 많으시더라고요. 삼삼다방이 존재하고 있고 5호극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5호극장이 객석 수가 55개입니다. 그래서 5호극장이고요. 우스갯소리로 이게 형 저 살래 보니까 51개던데요 하고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바보야. 베리어 프리잖아. 이게 네. 장애인 휠체어가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4석 정도가 비어져 있습니다. 네, 베리어 프리란 말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호극장 소개를 해드리면서 여러 가지 영화를 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번에 새롭게 개봉작을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조금 더 연기가 돼서 또다시 4월 6일날 개봉하는데요. 제가 이 작품은 관심이 갑니다. 재미가 너무 있을 것 같아요. 제목은 이장입니다. 이장. 우리가 이장님 할 때 이장이 아니고요. 그 묘를 옮긴다는 뜻. 그죠. 이사의 대구 말로 하면 네. 이장이죠. 이장. 서울 말로는 똑같은 네. 억양이죠. 우리는 이장. 좀 억양이 살있지 않습니까? 네. 이장보다 이장. 네. 장을 어, 옮긴다. 장을 옮긴다는 뜻의 이 내용인데요. 내용을 좀 설명드려 봐주실까요?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네. 이게 작가님께서 아주 좀 상세하게 잘 적어주셨는데 자연스럽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82년생 김지영이랑 벌새, 그 윤희에게 등의 어떤 여성 영화, 서사 영화의 바통을 이어받은 그런 영화입니다. 아버지 묘리장하기 위해서 4명의 누나와 장남인 막내와 큰아버지 댁에 모이게 됐는데 그 막내는 나타나지 않고 네 자매에게 어떻게 장남도 없이 무덤을 파냐. 네, 톤이 그게 아니죠. 이게 아니고 아, 예. 큰아버지니까 딸들 4명만 온 거예요. 너무 아버지 무덤을 떼창이네. 이장하려니까. 그래서 이런 거지. 남자도 없는데 장손이 와야 이거 무덤을 이장하지 말이야. 딸들만 데리고 이게 되겠어? 이래 하신 거예요. 지금 라고 보니까. 큰아버지는 소리를 치십니다. 네. 지금부터 세기말적 가부장제의 작별을 고한다라는 단호한 카피 문구가 영화의 아이덴티티를 단번에 보여주는 그런 영화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거 정승호 감독님이 남성분인 감독인데 되게 여성적인 시선을 표현하시고 싶어 하신 것 같아요. 여성적인 시선이란 말도 성차별적일 수 있을까요? 여기 나와 있는 말 중에 제가 정말로 공감하는 얘기가 뭐냐면 저는 제사를 정말 많이 지내거든요. 제가 중학교 때부터 제사상을 다 차리고 지방까지 다 썼습니다. 저희가 큰아버지도 계시고 사촌들도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다 했습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는 막내예요. 이상한 집이죠. 네. 여성들이 정말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설거지도 제가 했고요. 어떤 그래서 이게 지금 성차별적 발언 아닙니까? 지금? 아니요. 여성들이 그래서 저는 며느리, 제가 결혼해서 제 와이프가 며느리가 된다면 제사에 데려가지 않을 마음입니다. 절대 데려가지 않을 거고요. 뭐 인사하러 갈 수는 있겠지만 제사 일을 시키지 않겠다가 제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힘들어요, 사실.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그 힘든 일을 남자들은 가만히 앉아 있고 우리 아버지 가만히 앉아 있는데 저는 하거든요. 신기하죠? 우리 아버지는 막내라서 아무것도 몰라서 안 하시는데 저는 제 촌수에서 장남이라서 모든 걸 제가 했거든요. 이 불합리한 상황에서
이 불합리함을 겪어보니까 이건 해서는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스갯소리였지만 어쨌든 이런 우리 아직도 남아있는 가부장 제도에 대해서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에피소드가 좋은 것 같아요. 이장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한 명밖에 없는 막내 아들이 없어서 이장을 하지 못하는 상황,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어떤 여성적인 문제, 최근에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하나가 있는데요. 그 말씀 조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뉴스가 많이 떴죠. N번방, 텔레그램 N번방의 박사방 사건이 터졌습니다. 내용은 너무나 잘 아실 것 같아서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것보다 저희는 다른 어떤 것보다 N번방에 있던 모든 전원의 신상 공개하는 것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절대 묻혀서 안 된다. 묻혀서 안 되고 모든 남성들이 책임을 지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신원을 공개했으면 좋겠고요. 공개해서 뭐 일벌백계라는 표현보다는 어떤 사회적으로 이 정화를 함께 시키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좀 약간 저는 사실 뭐 다른 예로 들기 좀 그렇긴 하지만 이게 좀 미친 문화인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는지. 그냥 이거는 사실 뭐 대상들이 여성들이기 때문에 뭐 젠더 문제라든지 그냥 이거는 그냥 말도 안 되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말도 안 되는, 이거는 범죄잖아. 이거는 범죄의 수위를 넘은 그런 범죄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그 수사가 뭐 코로나의 사태 이런 데 묻히지 말고 끝까지 가졌으면 좋겠고 모든 관여자가 다 처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텔레그램이 뭐 이렇게 개인정보 이런 것들에 대해 철저해서 많이 쓴다, 뭐 특히나 뭐 정치권에서도 쓴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신천지에서 쓰는 걸로 유명했잖아요. 근데 텔레그램을 알아도 쓰기가, 접속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저도 엄청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걸 잘하는 편인데도 텔레그램을 깔 생각조차도 안 하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텔레그램을 깔아서 거기까지 찾아간 사람이 20만 명 정도가 된다면 저는 무슨 그것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는 플랫폼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은 저는 그 플랫폼이 일간 베스트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일베 같은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 문화까지 왔다고도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자기들이 텔레그램 안에서 또다시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 방의 가입자들, 남성들조차 피해자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20%가 넘었어요. 여론조사에서. 말이 안 되죠.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게 저는 일간 베스트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여론조사에서 1위가 이게 다 문재인 탓이다 40%였거든요. 예, 신기하지 않습니까? 텔레그램 문제가 떴는데 그것에 대한 자체적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문재인 탓이다가 40%가 나오는 어떤 플랫폼이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 플랫폼이 어딜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N번방 모든 사람에 대한 철저한 조사 다시 한번 촉구드리고요. 그렇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의당과 이번에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새로운 법률 개정한다고 오늘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진행될지. 네. 그러면 다음 소식. 소식은 아니고요. 영화 한 편 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5호 극장에서 하는 영화 한 편. 찬실이는 복도 많지. 영화 내용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찬실이가 영화 프로듀서 발음 좀 해주십시오. 프로듀서요. 제가 이게 제가 혀가 짧아서 이 설소대 수술까지 했거든요. 저도요. PD라고 하겠습니다. 영화 개통의 PD로 촬영을 해왔는데 찬실이와 함께 작업을 공동으로 하는 영화 감독이 있었습니다. 지감독이라고. 지감독과 함께 계속 작업을 했거든요. 예술 감독과. 그런데 갑자기 지감독이 운명을 달리했다. 아이고, 죽었겠죠. 그래서 갑자기 무슨 일 때문에 죽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죽었어요. 그래서 찬실이가 이 일을 하다가 갑자기 일이 뚝 끊긴 거예요. 사실 찬실이가 보니까 집도 없고 뭐 연애도 안 하고 일만 했는 것 같아요. 찬실이. 그래서 갑자기 일도 끊기고 해서 힘든 상황에서 산동네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산동네에 배우 중에 소피라는 배우가 있는데 소피의 가사 도우미로 취직하게 됩니다. 소피가 뭐 배우 중에 잘 사는 배우인지 그거는 영화로 확인하셔야 될 것 같은데 소피네 집에 가사 도우미로 취직을 해서 좀 살기 시작합니다. 산동네에 가서. 근데 산동네에 집주인 할머니가 너무 좋으셨는가 봐요. 첫 번째. 그리고 특이사항입니다. 집주인 할머니도 유명한 윤여정 배우께서 노게런티 출연해 주셨다고 하네요. 이것만 봐도 또다시 영화의 퀄리티가 어마어마하다라는 걸 또 느끼실 수 있죠. 집주인 할머니도 너무 좋고 거기다가 인복이 너무 많아요. 소피, 배우였던 소피의
불어 선생님, 과외 선생님인가 봐요. 영이라는 남자하고 약간 썸도 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던 와중에 찬실이가 영화 관계자잖아요. 영화 PD인데 장국영을 엄청 좋아했는데 자기가 장국영이라고 말하는 비밀스러운 남자가 나와서 약간 또 삼각관계 같은 느낌도 주는 것 같습니다. 이런 찬실이가 갑자기 힘들게 돼서 산동 내려가게 됐는데 갑자기 좋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찬실이는 복도만치가 힘든 상황에서 갑자기 복이 터지는 상황, 인복이 터진 것 같아요. 보니까 인복이 터지는 상황을 그린 것 같습니다. 이게 줄거리만 봐도 좀 기대가 되는 게 사실 우리가 일반적인 드라마나 영화 보면 뭐 좋은 작품이 너무 많지만 사실 왜 주류 영화, 주류 드라마들은 정해진 우여곡절의 드라마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많이 질리신 분이 많을 텐데 특히나 악역이 나와서 그죠, 괴롭히고 그죠. 힘들게 하는데 그런 악역이 없이 그런 흐름에 자기가 원하는 어떤 밝은 감각으로만 승부하는 그런 영화인 것 네. 같아서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비슷한 영화가 생각나는 게 사실 어두운 영화 중에서 완전 반대적인 성실한 나라의 앨리스가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거의 희망편 같은 느낌이 아닐까. 거기다가 우리 코로나19 사태와도 조금 비교해 볼 수 있는 게 찬실이 같은 경우에는 함께 작업하던 감독이 죽음으로써 삶이 급격하게 변화가 됐는데 그 급격한 변화가 사실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위에 좋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응원받고 힘내는 일이 아닐까. 주위에도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나타나는 에너지가 넘치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나라 코로나 상황이 그렇지 않을까요? 힘든 상황이지만 이렇게 모든 전 국민들이 힘을 내자, 힘을 합하니까 긍정적인 상황이 오는 그런 의미도 조금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보면 정말 재밌을 영화네요. 한국 영화 감독 종합상을 받으면서도 CGV 아트하우스상, 배급사도 좋아하고 KBS 독립영화상, 그러니까 방송도 주류 좋아하고 방송에서도 좋아했고 서울 독립영화제 관객상도 관객상. 수상했습니다. 관객들도 좋아하는 아주 다양한 각도의 면에서 의미가 있고 좋은 작품이라고 보여지는 작품입니다. 찬실이 있는 복도만치 기대해 주셔서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보러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문화계에 대해서 한마디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뉴스 보셨죠? 그 딤프가 취소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축소되거나 칼라풀도 취소 네. 가능성이 그리고 있고. 대구에서 가장 큰 축제죠. 칼라풀 20억짜리 축제예요. 언제 골랐는지 모르지만 예, 미뤄지고 축소되거나 취소될 예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긴급한 상황이고 긴급 재난에 쓰여질 돈으로 그 비용을 바꾼다는 거에 저희도 찬성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좀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해 그러니까 주시면 좋을 것 이제 같습니다. 아니, 사회적으로 지금 한동안은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고 이럴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들을 축소를 하고 그거를 이제 재난 대책 비용 돌리는 건 괜찮은데 사실 공연이라는 행위 자체는 예술계에는 생계 행위 그 자체, 생계 영위 방법 그 자체고 또 그 모든 사람들에게도 사실 재난이 닥쳤다고 해서 우리가 누려야 될 문화, 누려야 될 예술에 대한 어떤 욕구나 이런 것들이 사장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것까지 모두 싸잡아서 너희 다 이거 축소하고 재난 비용을 돌려라 이런 목소리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아쉽고 우려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특히나 뭐 취약계층이 더 힘들다고 하는데 공연 문화계열 쪽에서는 그 활동하시는 분들이 다 지금 취약계층이 돼버리신 경우거든요. 원래 그래서 사실 취약계층에 가깝지만 네. 지금은 가장 취약계층인 네, 비정규직이기도 하고 네, 사실 정규직이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쉬운 면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서 저번 회에 저희가 소개시켜드렸던 온라인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공연 예술을 보여드린 게 어떤가 한번 고민을 해보게 되는 시점이거든요. 사실은 지금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생활 양식의 변화에 대한 벌써 사회학적인 문학적인 분석들이 나오고 있어요. 저 자신도 사실은 그 온라인을 통한 어떤 이제 예술의 주고받음이 외국만큼 우리나라는 활발하지 않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또 서울만큼 대구는 활발하지 않아요. 그래서 차라리 우리는 이 기회를 이 예술의 엄청난 예술적 역량을 가지고 있는 대구에서 새로운 양식에 대한 모색으로 가보면 좋지 않을까. 저 예술인도 마찬가지고 예술 관련 행정가라든가 기획자들도 그런 식으로 모색을 해보는, 쉽게 말해서 영상 드라마라 웹 드라마라든가 온라인 공연, 그 지하 방구석 온라인 공연 이런 것들을 기획하고 수준 높게 만들어보는, 거기 비용을 투자하는 그런 계기로 삼아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시간 스트리밍도 하고요, 실시간 방송도 하고, 또 영상이 저장이 되면 퍼트려지기도 하고,
그리고 공연도 새로운 단계의 공연. 기존에 있던 뭐 연극을 그대로 영상화 시키는 것보다 영상에 맞춰서 새로운 연극을 제작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또 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소설 같은 거, 방송 소설 같은 거 화면을 보지 않는 상태에서 소설을 읽어주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런 방식의 공연들 아마 팟캐스트 형식의 공연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죠. 유튜브 방송이 꼭 팟캐스트 화면을 보지 않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의 공연을 만들어내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사회적 비용을 투자해야 될 단계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 저희 스스로도 고민해보고요. 보시는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해서 아이디어를 주시거나 혹은 저희 의견에 찬성을 해주신다면 함께 한번 만들어보자 제안을 해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고 적극적으로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저희 뭐 우선은 저희 남구청에라도 얘기를 해서 이런 거 한번 만들어보자 라고 얘기를 해볼 거고요. 왜냐하면 지금 문화예술 비용이 다 멈춰 있습니다. 사실은 비용을 써야 될 지급될 비용들이 다 멈춰 있기 때문에 이 비용을 모두 다 긴급 비용에 투입하기보다는 어느 정도는 이 비용도 긴급 비용이잖아요. 사실은 그죠. 어떤 문화예술계의 긴급한 위기를 타개할 방법으로 투자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한번 의견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의견 있으신 분들, 또 더 다양한 아이디어 있으신 분들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같이 얘기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나와서 얘기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최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하겠지만 여기 나오시는 분들 아마 2주가 될 테니까요. 한 2주에 한번 나오실 분들 또 찾아보겠습니다. 나오셔서 아예 네. 방송을 만들어 보셔도 온라인 공연을 만들어 보셔도 좋지 않을까. 네. 준비는 그렇게,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 한 것 같은데 이것저것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죠?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내용 담은 것 같고요. 특히나 서재원 후보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 코로나 이제 곧 한국이 잘 하고 있고 걱정을 많이 하실 필요는 없다 말씀드리고요. 뭐 시청해 주시는 분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구독과 좋아요 뭐 이런 말 잘 안 하는데 구독과 좋아요 기가셨네.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좋아요 눌러주시면 좋고 여러 사람들에게 퍼뜨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담하소 시즌 3였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 엔딩 음악은요, 대구에서 활동하는 인디밴드 음악입니다. 소개는 해주시죠.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좀 좋아하는 동생이기 전에 존경하는 작곡가인 라이브 군의 노래 하나 선곡해봤습니다. 아마 모든 분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곡입니다. 네, 라이브의 음악으로 마치겠습니다. 안녕. 노래를 따라 바람들이 불어내어 전하려는 이야기가 있는 듯 익숙한 목소리와 향기가 느껴져요. 노을에 물들듯 그대 오네요. 다가와요 그대 살며시 건넨 미소 마음에 불어와 꽃잎은 날리죠. 손잡아요 그대 밤이 찾아오기 전에 함께 노래 부르며 춤을 춰요. 깊어진 향기와 눈빛 속에 피어난 꽃은 그댈 더 신비롭게 해요. 하지만 남아있는 서로의 흔적들을 느끼곤 이내 함께 웃음 피우죠. 다가와요 그대 살며시 건넨 미소 마음에 불어와 꽃잎은 날리죠. 손잡아요
함께 노래 부르며 춤을 춰요. 아름답게 피어난 그대의 꽃, 난 얼마나 큰 아픔이 되었던 걸까요? 아름다운 그대에게 영원을 말한다면 얼마나 큰 아픔이 될까요?